안녕하세요, 즐거요 친구들.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는 삼양동에 위치한 동백동산입니다. 우리 고산리 유적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봤지만 아무래도 우리 고산리 유적만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적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고인돌을 만나러 왔는데 사마지구에 있는 우리 고인돌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성묘 먼저 만나보러 가실까요? 삼양동 고인돌은 사마지군의 동백공원에 위치하는데요. 이 고인돌은 기반식 고인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반식 고인돌은 판돌을 세우거나 깬돌로 쌓은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고 그 주위에 고인돌을 4매에서 8매 정도를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바위 같은 돌로 덮어 마치 바둑판 모양을 연상시키는데요. 삼양동 고인돌은 덮개돌을 다듬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고 덮개돌이 서쪽으로 기울어져 땅에 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받침돌이 북쪽과 동쪽에서 각 한 개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대라고 써있는데 소대가 뭐예요? 소대는 그 옛날에 삼한 시대에 그 소도라고 아세요? 그 신성한 지역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표지석으로 남겨놓은 네. 그 장대에다가 그 나무로 깎은 새 모양을 달아놓은 형태를 소대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보통 애군을 막아주거나 이렇게 그 마을에 화가 입지 않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 이제 세워놨다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나무가 없는걸요? 그죠? 나무는 이제 썩어서 없어졌겠죠? 네. 근데 이게 왜 소대였을까요? 돌무더기만 있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돌무대기가 있지만은 여기 밟을 당시에 가장 높고 이 마을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돌무더기 유구가 있었고 그 돌을 걷어내니까는 기둥구멍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소대에 관련된 시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이 돌무대기 사이에서 그 토기편 깨진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아마 이 마을을 가장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뭔가 솥대를 세우고 대사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주 신성한 곳이었군요. 그렇죠. 도련동 지성묘 1호인데 지금 저희가 저기서 한기를 받고 여기서 두기가 있는데 그럼 한기는 어디 갔을까요? 한기는 삼양동 유적 내로 이전 복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옮겨서 그 모양 그대로 복원해 놓은 걸로. 그러면 삼양동 유적에 가면 주거지랑 지성묘 우리 전시관까지 볼 수 있겠네요. 아, 좀 훌륭하네요. 도련동 지성묘 1호는 동백공원 길 건너 매화공원에 위치하는데요. 이곳의 고인돌은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삼양동 고인돌에서 봤던 받침돌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기반식 고인돌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럼 개석식 고인돌은 어떤 고인돌일까요?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으로 놓인 형식으로 이는 고인돌이 없는 기반식으로 분류하여 무지석식이라고도 한답니다. 흙이 많이 나왔었나봐요. 저도 설명해도 그냥 고산도 말고 잘 모르겠어요. 도련동 고인돌 2호는 덮개돌이 아치형으로 개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1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지석이 확인되지 않아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공하는 거는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 자연석을 그대로 저렇게 생긴 형태의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주도가 이제 한라산을 기준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그런 층을 잘 활용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 때도 뒤에는 그냥 내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내려오니까 거기를 이제 받친다든지 남북으로 만든 형태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지형 지물을 굉장히 잘 이용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이곳은 발굴 조사 당시 옹감묘 모습을 복원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삼양동 일대에서 옹감묘는 총 15기가 확인되었습니다. 15기 중 1기를 제외하고 모두 합구식으로 제작되었어요. 이러한 형태는 초기 철기 시대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옹감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이게 only 2개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로 해서 이제 돌 같은 걸로 막아놓는, 나무나 이런 걸로 막아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합구식 옹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이제 혹자들은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난생설화에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다시 알로 돌아간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이런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이 당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이 당시는 일반적인 매장 형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용담동 고분에 철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철기 부장묘 이후에는 이제 제주도의 묘제가 그렇게 많이 확인이 되지가 않아서 고려시대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사이의 묘제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그 당시에 좀 유행했던 뭐 매장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는 약간 무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했다고 들으신 거 있어요? 어떤 연구자 선생님들은 이제 제주도가 이 풍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풍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약 돌아가시면 고인이 계시죠. 이제 그분을 들판이나 아니면 나무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새나 이제 짐승들이 이제 물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새가 보통 쪼아서 먹으면 새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과 가까워진다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조장이나 이제 풍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풍습이 예전에 조금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거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묘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될 문제긴 해요. 토끼로 없는지 아니면 뭐 바다로 돌려주는 그죠. 그건 아직 확인 문제가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뼈를 추려서 넣었다 그러고 하면 저렇게 작은 형태의 합구식 웅에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주도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이호도 산하라고 해서 돌아가시면 이호도로 가신다 해서 이제 이호도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환상의 섬,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면 이호도로 돌아간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배를 띄워서 뭐 수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거는 항상 열린 설이지 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삼양동과 도련동 고인돌을 보고 나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용담동 고인돌을 보기 전 그 근처 현지 맛집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맛있는 점심을 먹어볼까요? 다른 팀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동문시장 안에 위치한 강릉식당에 갔는데요. 깔끔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한 끼를 하였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고인돌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우리 고인돌이 무덤이잖아요. 무덤에 혹시 뼈 같은 거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한반도에서는 이제 나오는 일이 있는데, 쟤는 뭐 고인돌을 비롯해서 각종 무덤에서 뼈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제주도는 이게 화산섬이고 표 자체가 이게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국이 좀 잘 남아있는 경우가 없는데, 그 금성리 유적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아까 말한 고려말 조선 초 시기에 무덤이 나왔고 인골도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와 있었어요. 우리 그럼 지성묘 말고 호강묘 땅을 타고 묘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 토양이 모래로 되어 있고, 그 모래는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존하기 훨씬 그래서 비교적 인공이 잘 나왔었죠. 용담동 유적에는 우리 제주도식 고인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주도식 고인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궁금해요.
궁금한데 평평한 한석을 뭐 열매 이상으로 이제 병풍처럼 둘러싸서 그 위에 상석이 얹혀져 있는, 그래서 이게 거의 제주도에서만 확인되는 제주도 식이라고 할 만한 게 좀 대표적인 고인돌이라 할 수 있지. 이 고인돌이 뭐 세계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한 6만여 개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중에 한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조사되면서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4만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우리 특히 남한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전라도시,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2만 개 정도 고인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팀은 어디로 갔을까요? 탑동 자매국수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근처 중앙로 안에 위치한 마음의 온 카페에 왔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다, 오름 말고는 솔직히 제주도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오전에 고인돌 갔던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주고고학연구소 입사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신기했던 게, 위에서 배울 때는 그냥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역사시대 이렇게 쭈르륵 가는데, 여기 이제 특이하게 탐라시대를 따로 지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너무 신기했죠. 제주에 와가지고 이제 그냥 관광객처럼 놀다 갈 때는 좀 더 몰랐던 진짜 제주를 본 느낌? 이제 자연 풍경도 좋지만 이제 제주도 내부에 속속들이 숨어 있는 이제 좋은 역사적 자원들과 그런 이제 사적지 이야기들을 이제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이런 코스로 한번 와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되면 다른 지역들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다양한 시대를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다양한 시대를 소개해드리면 좋겠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주 그 고인돌 돌은 현무암인가요? 그죠. 용암이 흘러나서 굳어진 현무암을 위주로 이제 많은 덮개돌 같은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들은 해안가에서 이렇게 채석을 해서 오는 걸까요? 해안가에서 채석해 오는 것보다는 이제 석재가 노출되어 있는 지점이나 아니면 하천변의 끝자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크게 단이 내려가는 형태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곳에서 석재들을 깨서 오던지,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제주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석재를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채석하는 게 이제 돌에 틈을 내가지고 나무를 껴놓고 나무조각 껴놓고 물 넣었다가 이제 새벽에 물이 얼고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넓혀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현무암 같은 경우는 물을 빨리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나무가 먹는다 해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물을 먹는다는 건 목재가 이제 머금는 거, 나무 토막이 머금어서 이게 추웠다가 풀어졌다가 하면서 이제 응결 수축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무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돌로 나무를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인 원리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그렇게 하면은 깰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체득을 했다는 거죠. 이제 용담동 고인돌을 보러 가실까요? 용담동 5 고인돌 앞에 위치한 용담이동 공용 주차장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뭐 드셨어요? 저요? 저 순대국밥이요. 오, 순대국밥. 제주도식은 약간 들깨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혹시 팀은 뭐 드셨죠? 저희는 자매국수 가서 국수랑 맛있는 돈베고기랑 물만두도 먹었습니다. 용담동 고인돌 5호는 2012년에 사적 522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고인돌은 위석식 고인돌인 제주도식 고인돌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덮개돌 밑에 자연석도는 판돌을 6매에서 12매까지 서로 잇대어 세우고 한쪽 면을 개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서서 봤던 이제 세 개의 고인돌과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뚫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위에 동그란 구멍 형태로 나와 있는 성혈을 확인할 수 있는 고인돌이에요. 이제 별자리를 따서 이 구멍을 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청동기 시대는 농경을 하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경이 잘 되는 마음, 그 다음 농경을 하려면 저희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많이 생산되기가 다산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면은 그 뭔가 비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비는 마음, 이런 거를 염원하면서 뚫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구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아들 딸 많이 낳게 피나이다 피나이다 아들 낳고 싶으세요? 딸 낳고 싶으세요? 아들 아이고. 용담동 5호 고인돌에서 나와 한라산 방향으로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용담동 지성묘 7호, 9호가 있는 용담동 유적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셔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여기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 영상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하시는 거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동 고인돌 5호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고인돌이 확인되었는데요. 지금은 용담동 유적 내로 이전 복원되었습니다. 이 고인돌은 덮개들만 확인되어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됩니다. 용담동 고인돌 9호 옆에서 확인된 무덤 석관묘인데요. 석관묘는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형식입니다. 용담동 고인돌 7호는 발굴 조사를 통해 하부 구조를 확인하여 다시 복원한 모습인데요. 네모꼴 구덩이를 판 다음 바닥에 잔돌을 깔고 깬돌을 2, 3단으로 쌓아 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위에 시신을 매장하고 잔돌을 쌓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돌무더기는 고인돌 축조 당시 덮개돌 운반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발굴조사 당시에는 이제 동서쪽에 3개의 판석이 이제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석 하나가 이제 기대져 있는 이런 형태였다고 해요. 안과 이제 밖에 이런 잡석들을 깔아서 이제 조성을 해놨고, 이제 안에는 이제 장방형 모양의 석관 비슷한 형태가 확인이 돼서 그것도 발굴조사를 시도했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담동 6호 고인돌을 보러 걸어서 이동하였는데요. 용담동 고인돌 6호는 1995년 발간된 이청규 선생님의 제주도 고광연구의 표지사진으로 꼽힐 만큼 제주도를 대표하는 고인돌인데요. 제주도식 고인돌인 위석식 고인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또한 사적 522호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이때까지 본 고인돌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슨 영화에서나 아니면 우리 외국 자료에서 보던 고인돌이랑 정말 닮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가장 큰 고인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기도 하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고인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개 판석이 지금은 현재 확인된 건 11개의 판석인데, 이제 그 판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무덤도 돌아가신 분의 집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을 꾸며준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안에는 장방형 형태의 시설이 나와서 여기도 이제 고인을 안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제 주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지리 지코기가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제 저부의 형태나 도연의 형태가 이제 삼양동 지코기랑 유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의 뭐 견해 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3세기다, 아니다, 4에서 5세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시면, 네, 기호 후. 오늘 이 삼양동이랑 용담동까지 지성묘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주도에 있는 고인들을 실제로 봐서 너무 유익했고, 일단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까 저희가 이제 허가도 따로 받아서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점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저도 탁자식이나 우리 바둑 반식은 되게 익숙했는데 우리 제주도만의 방식에 고인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뭐 삼양동 그리고 도련동, 용담동 그래서 확인된 고인돌들이 대부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이게 기회가 돼서 발굴 조사가 된다면은 이 고인돌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인돌이나 봤는데 이제 뭔가 보호 조치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문화재청이나 이제 연락을 주시면 아마 빠르게 보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답사라 고는 거는 마무리할 건데 우리 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희는 체험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배웠던 지석묘나 우리 삼양동식, 각지리식 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체험을 통해서 같이 마무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답사는 또 안 가나요? 저 아까 볼 때 우리 여기 용담동이랑 삼양동 유적 지석묘를 봤는데 아까 삼양동 유적 옆에 주거지도 많고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거기서 궁금한데 한번 가면 안 될까요? 다음 답사는 도련동 고인돌과 삼양동 고인돌의 주인이 살았을 거로 생각이 드는 그 삼양동 유적을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마을의 형태를 과거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이 필요합니다. 맞죠? 아닌가? 예, 맞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